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학생신문 기자들은 학교 운동부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품고 정보 공개 청구를 넣었습니다. 학교 측은 기사 발행을 중단시키려고 압력을 넣고 학생들을 위협했죠. 학생들은 굴하지 않고 주 법을 근거로 싸웠습니다. 결국 기사를 내보내고 학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했죠. 2018년 아칸소주 하일랜더 신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학생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상징적인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3월 3일 학교가 일제히 신입학, 개학, 학교 문을 활짝 연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킴의 봄봄봄.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여는 말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 스튜디오에는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자, 각자 소개 좀 해볼까요? 이분은 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매주 전해 듣는 차원 기자님인데요. 인사해 주실까요? 네, 교육언론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 일상적인 멘트 말고 네. 오늘은 어떤 일로 왔는지 오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동생들이죠. 토끼풀의 서부건 기자 그리고 이름의 장유주 기자 데려왔는데요. 이렇게 두 명 데려온 만큼 저는 최대한 멘트를 줄이고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에 저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원 기자가 멘트를 줄인다 그러면 두 분이 어느 정도로 귀한 분일까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옆에 계신 분 서부건 기자님이시라고요? 반갑습니다. 토끼풀 서부건 기자입니다. 이제 또 이제 대담을 나누면서 그 어떤 활약을 보여줬는지 또 그리고 왜 터키풀에서 이런 어떤 언론 활동을 하는지 그런 얘기는 이제 차츰차츰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 옆에 또 귀한 분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언론 이음의 편집장 장유준입니다. 네, 이음의 편집장님 됐네요. 사실 이 이음은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토끼풀을 이어받는 그런 이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간된 지는 얼마 안 됐죠? 네, 지난달 1월 10일에 창간이 돼서 아직 한 달이 조금 넘은 신생 독립 언론입니다. 네, 신생 독립 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언론의 중심에 서 있어요, 보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창간호 왜 창간을 했는지 그리고 또 혹시 창간호라든가 그 이후에 나온 기사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이런 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창간은 이제 기성 매체가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의 시각으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그렇죠. 믿고요. 그래서 그런 기성 매체가 담아내지 못하는 시선들을 담겠다라는 포부로 이음은 모여서 출발을 했습니다. 기성세대가 담지 못하는 혹시 기사 중에서 기성세대들의 눈이 아니라 청소년의 눈으로 이렇게 보도한 기사가 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교칙 기사를 한번 교칙. 썼는데 이제 네. 성북구 독립 언론이라서 저희가 성북구 내에 있는 모든 중학교들의 교칙을 조사해서 이 여기 학교 교칙은 이렇고 여기 학교 교칙은 이래서 차이가 되게 극과 극 분명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거를 조사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교칙 그렇죠. 뭐 고쳐야 될 것도 네, 많고. 다른 학교는 음. 이제 체육복 규정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학교가 있어요. 음. 그래서 체육 시간이 끝난 10분 내에 다시 교복으로 환복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규정에 그런 규정이 네, 있어요. 네. 체육이 끝나면 10분 네. 이내에 교복으로 환복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어.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체육이 끝나고 땀이 다 씻기도 전에 이렇게 교복을 바꿔 입어야 되니까 불편하다. 막 땀도 다 묻고 너무 비위생적이기도 하다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성세대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또 보도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걸로 뭐 그럼 조금 그 영향을 받거나 변화가 있거나 그런 건 있나요? 아직은 없겠네요, 시간상.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저희 기사를 근거로 뭔가 교칙 개정을 요구하거나 뭐 학생회가 이 기사를 가지고 뭔가 어떤 공약을 내걸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변화를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 홈페이지에 그렇죠. 접속하셔서 네네. 교복 기사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그러면 이음의 저기 홈페이지가 있죠. 그러니까 네네. 네, 그 홈페이지를 이제 들어가서 뭐 토끼풀은 또 워낙에 또 저기 떴던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언론 탄압을 좀 계기도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백지 네. 보도 그것 때문에 아주 저기 많은 분들이 또 알게 됐던 그런 거예요. 차원 기자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청소년들 그 독립 언론이 토끼풀, 이음이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차원 기자님 같은 경우는 교육 언론 창이라든가 오마이뉴스 이런 기성세대의 언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기성세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독립 언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이게 그 아까 효주가 잘 이야기한 것처럼 이 나이 때 시각으로 할 수 있는 그 당사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또 지역과 관련된 영어, 또 토끼풀도 지금은 이제 서울시 전역으로 넓혔는데 은평구 위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도 굉장히 큰 기쁨이자 영광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 있다 그러면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공부하는 모습만 자꾸 떠올린단 말이에요. 아니면 저기 어른들이 학교 다닐 때에 그 모습만 이렇게 상상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 체육 끝나고 나서 바로 옷 갈아입으려면 사실 그거 엄청 불편하고 그런데 그걸 10분 안에 해야 된다. 조금 뭔가 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청소년들 당사자들이 아니면 사실 알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우리 서부건 기자님이 굉장히 유명해진 계기가 있죠? 제가 많이 유명해진 계기가 있나요? 최근에 기사 하나 빵 뜬 거 아. 있잖아요. 저는 이제 로블록스 극우 집회 잠입 기자도 이제 기사도 한번 떴죠. 로블록스가 뭔지부터 근데 좀 설명을. 그러니까요. 네, 이제 약간 기성세대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로블록스가 이제 게임 플랫폼인데 이제 거기 안에 수천 수백 개의 게임이 이제 들어있는 형태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예. 극우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연 거예요. 게임 안에서. 게임 플랫폼인데 그 게임 플랫폼 안에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이제 했다. 네. 거기에 들어가서 취재를 한 건가요? 직접 이제 저는 정체를 숨기고 들어가서 취재를 했죠. 정체를 숨기고 같은 극우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일단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아이디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똑같이 만들어서 진짜 그들 중 하나가 돼서 들어간 거죠. 그들 중 하나가 돼서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쉽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네요. 네, 이제 어. 저도 이제 같은 편인 줄 아니까 이야기를 약간 술술 털어 놓더라고요. 관리자 직급이랑 이제 그때도 정체를 숨기고 얘기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게임을 비공개도 하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게임을 공개도 하면 막 신고가 들어와서 다운돼 버린다 그런 이유도 들을 수 있었고 이제 아니면 관리자들이 전부 다 청소년이다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었네요.
지금 이제 그 내용만 가지고는 우익 집회라는 거 하고는 참 쉽게가 잘 연결이 안 되는데 들어가서 이제 그 취재를 해보니까 우익 성향이더라 이런 건가요? 네, 이제 그 단체 자체가 전부터 음. 계속 그런 우익 활동을 하고 있던 단체였어요. 음. 이제 막 게임 속에서 계속 집회를 열면서 윤어게인 이런 걸 외치거나 그 뭐 게임을 중국인 하면서 네, 어. 게임 속에서 중국인 혐오 이런 걸 외친다는 게 정말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옛날 뭐 심즈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혐오 노래 같은 거 부르고 막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채팅으로.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오프라인 집회하고 비슷하네요. 성향 네, 그 하는 집회의 모습이. 모든 약간 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이제 그들은 이제 어차피 같은 성향인 것처럼 생각이 됐으니까 모를 텐데 서부건 기자 자신은 좀 거부감 이런 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어쨌든 취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완전 끼어들어서 똑같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같이 윤어게인을 외친다거나 직접 그런 것도 했습니다. 이 친구도 원래 보수 출신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동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들어보니까 옳으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약간 그런 중심을 말 있잖아요. 다시 잡고 그걸 또 보도 기사로 쓸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그때 취재를 할 때 저만 한 게 아니고 아. 뉴스타파랑 이제 같이 하고 나중에 음. MBC랑도 같이 하면서 음, 그런 분들이랑도 계속 대화를 하고 하니까 아마 거기에 이제 빠져들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청소년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온라인 플랫폼의 활동들이? 이게 온라인 게임에서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하면 약간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 생각 없이 참여했다가 실제로 이제 극우적 성향을 약간 띌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 게임이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물들듯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저희 기사 홈페이지에서도 자기는 별 생각 없이 참여했다고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런 어떤 형태의 이 온라인 뭐 이런 게 좀 많은가요? 원래는 잘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인스타 유튜브에도 넘쳐납니다. 어이구, 조금 심각한 거군요. 그래요. 그러면 아까 몇 개의 다른 저기 그 보도 매체들하고 이제 같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뭐 학생들이었나요? 아니면 어른들이었나요? 그분들은 이제 기성세대인 거죠. 기성세대였고. 그럼 궁금해요. 그분들은 서부건 기자를 똑같은 기자로서 이렇게 대해 주셨나 좀 궁금하네요. 그것도 이제 어떤 분은 기자라고 불러주시고 어떤 분은 이제 학생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는데 밝히기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무슨 학생 기자 이런 식으로 보는 또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학생 기자라고 그러면 또 그나마 괜찮은 거네요. 그거는. 뭐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뭐 학생, 어린 학생 뭐 네, 이렇게 이제 대할까봐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좀 염려가 되네요. 취재 후에 제가 이제 그 어른이었느냐 뭐 이런 걸 갖다가 여쭤본 이유가 똑같이 취재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취재를 하는데 혹시나 뭐 이렇게 우리가 어른들이 그러죠. 뭐 바둑이나 장기 둘 때 훈수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또 훈수 두는 뭐 훈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그런 건 없었나요? 그런 건 다행히 전혀 없었어요. 다행히 진보 성향 언론들 네. 그렇지 않았을까. 그나마 이제 진보 성향이라서 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똑같이 취재를 한다 그러면 똑같이 뭐 그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그 똑같이 이제 취재를 하는 거고 어차피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막상 취재가 끝났어요. 그럼 기사를 쓰잖아요. 기사를 썼을 때 뭐 두려움, 걱정 이런 건 없었나요? 사실 약간 걱정이 있긴 했죠. 왜냐면 저는 이제 신상이나 어떤 모든 걸 다 까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수백 명이 이제 익명으로 그렇죠. 숨어서 이제 어쨌든 집회를 하고 하는 건데 음. 몰려와서 막 내 SNS 계정에 악플을 달면 어쩌지 이런
약간 걱정도 있긴 했어요. 실제로 보수 커뮤니티에 박제가 몇 번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욕 엄청 먹고 그랬죠. 네, 무슨 전라도 토끼다 음.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좀 들어야 했어요. 이게 전라도 사람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은 되네요. 뭐 흔히 뭐 좌표 찍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음. 그래요. 그러면은 차원 기자님은 지금 이렇게 일종의 잠입 취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잠입 취재기를 보면서 어떤 신선한 충격을 좀 느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지금 이 서부건 기자님이 쓴 그 잠입 취재기 실제로 오마이뉴스에 발표를 했던가요? 어디에 발표했나요? 토끼풀에 이제 올렸고요. 네네. 오마이뉴스에도 송고를 해서 거기서도 이제 중복 게재가 된 반응이 거죠. 어땠어요? 반응 굉장히 뜨거웠죠. 음. 그리고 이게 또 이 친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저는 뭐 로블록스 계정도 없고 지금 그렇죠. 10대들 사이에서 핫한 모양하다 보니까 저도 20대 음. 후반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그 게임 자체가 그럼 나이 제한이 있는 거네요. 제한은 없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는 문화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 때도 뭐 게임들이 있었고 뭐 지금도 있지만은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은 전 세계에 있는 10대들이 주로 여기서 활동을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 언론이 할 수 있는 가장 또 뛰어난 역할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참 이야기를 들어볼수록 저는 이 두 친구 두 친구, 세 친구 상당히 용감하기도 하고 자신의 세계의 길을 이렇게 그 당당하게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가야죠. 오늘은 특히 이제 서부건, 장효주 두 분이 이제 추천하는 곡으로 좀 꾸며볼 건데요. 자, 먼저 어느 분이 노래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분이 먼저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제가 먼저 네네네. 할로로의 0+0을 추천합니다. 0+0? 네. 그러면 젊고 또 젊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요. 숫자 0. 숫자 0. 그렇군요. 어떤 가사 내용이 어떤 건가요? 가사가 되게 산문시 같은 내용인데 0+0을 그냥 이거 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00이 또 영원이랑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어떤 한 책에 나오는 그 책을 배경으로 한 노래예요. 네, 할로로 작가의 자몽살구 클럽이라는 스토리의 한 음반이고 이제 거기서 산문시적인 가사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확실히 우리 청소년 시민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노래 같이 듣고 하다 보면 저는 또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노래도 그렇고요. 이 하는 이야기도 지금 상당히 우리 두 분의 최근 이제 이음이라든가 토끼풀 이렇게 이제 보면 헌법소원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헌법소원, 왜 헌법소원을 하게 됐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됐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성년자는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발행이나 편집인이 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토끼풀은 불법 언론인 거예요. 음. 심지어 이제 문성호 편집장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게 되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이라는 이유도 네, 헌법을 언론을 할 수 없다. 이거는 너무 약간 나이도 차별하는 거기도 하고 이제 예전에 심지어 이게 같은 주제로 이게 헌법소원이 됐는데 기각이 됐어요. 이미 네. 한번 그게 됐었군요. 이런 네. 일이 있었군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제 저희가 언론으로서 되게 역할을 지금까지 엄청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봐서라도 이제는 좀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고요. 근데 글쎄요, 왜 그게 기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미성년자는 왜 언론 미성숙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면은 사회에 해악이 될 수 있다. 미성숙한 애들이 신문을 만들면 성숙한 사람들이 지금 해악을 얼마나 끼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성숙하다는 사람들이 전환길 뉴스 만들고 성관이 아오가 나오면 중국이 잡고 이러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효주가 또 멋진 멘트 해줬잖아요 그때.
어떤 우리 기자회견에서 발언 한마디 그쵸. 했잖아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줘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기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뭐 어리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거다. 이런 말의 요지가 심지어 10년도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성숙함과 기사의 가치는 나이에 따라 정해지는 게 절대 아닌데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깨고 하면 좋으니까 이제 토끼풀에 헌법소원에 연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현재 일정상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먼저 소원을 냈을 거고. 이게 한 2, 3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네. 세상을 바꾸고 있군요. 네, 이게 되면 정말 세상이 바뀌는 거죠. 예, 저희가 청소년 언론이 불법 언론이고 언론으로 등록을 하지 못해서 맞는 피해가 굉장히 큰데 이제 독립 언론은 우편물을 붙일 때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50%. 근데 저희는 독립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편물 감면 50% 그런 혜택도 전혀 못 받질 받고 못하고. 이제 뭔가 기사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언론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1차적으로 형사 고발을 받기 전에 중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토끼풀하고 이음이 청소년 당사자 언론이다 보니까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준비를 했었어요. 이게 다른 방송사나 뭐 언론사에서 이런 토론회를 주관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청소년 언론이고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언론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에 걸려서 이 토론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교육감 선거라 그러면 당연히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제 청소년 당사자들인데 오히려 그 토론회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헌법소원이 당연히 인용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유롭게 청소년 언론, 우리들의 당사자의 목소리, 당사자의 시선에서 이걸 갖다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문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재밌는 표현을 쓰셨어요. 거기 보니까 헌법소원 뭐 이런 걸 하면서 불법 집회? 불온 집회. 불온 집회? 네. 예전에 토끼풀에서 한번 열었었죠, 불온 집회를. 네, 저희가 이제 행사 이름을 후원의 밤 같은 약간 식상한 거도 하지 않고 불온 집회라고 연 이유가 이제 학교에서 저희들 부돈 문서도 취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언론 탄압을 하면서 그렇게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걸 약간 풍자하는 의미에서 한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신문을 압수한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상패도 수여를 했습니다. 예, 어떤 그 상패가 어떤 상패인가요? 덕분에 우리가 떴다 뭐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글쎄요, 이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발칙함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주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지금 서부건 기자님 같은 경우는 서 기자님이 생각하기에 자, 내가 생각하는 언론의 자격은 뭐다? 언론의 자격이요? 제 공정함이 아닐까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건데. 지금 이 현행 지금 헌법 소원을 내는 이유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공정함 그런 것도 있고 또 계속 우리 얘기를 하는 거지만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현행법상에는 차원 기자님 같은 경우 지금 현행법상에는 청소년 매체들이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언론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의 편집장은 미성년자는 못한다라는 게 법 조항에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 대상 언론은 지금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죠? 그게 소년 고래가 그랬어 이런 거. 뭐 소년 중앙 뭐 이런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편집장은 어른들 그쵸. 기성세대들이고 기성세대들이 만든 거고 기성세대들이 취재를 한 거고
취재는 이제 뭐 기자단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요. 그래서 청소년 기자단, 뭐 학생 기자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사는 그들이 썼더라도 편집장은 어른이 어쨌든 그걸 다 데스킹을 했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두 분이 지금 이렇게 실제로 이제 취재를 하고 그걸 이제 데스킹을 하고 그다음 보도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청소년들끼리 이렇게 봤을 때의 그 과정에서 청소년 시선들 이런 것이 아무래도 잘 반영이 되겠죠? 네, 그런 편이죠. 거기에 이제 만약에 장효주 편집장님 그 자리에 지금 어른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가서 편집장을 해버려 막. 그러면 어떤 생각이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청소년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더 청소년들만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있는데 편집장 자리에 어른이 있으면 약간 그런 맥이 끊기지 않을까. 뭔가 편집 아이디어나 취재 아이템 발굴 같은 것도 편집부에서 다 정하는데 편집부 부원들도 다 이제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어른으로 교체가 된다면은 지금처럼 청소년의 삶과 직결된 의제를 다루지는. 자, 서부건 기자님은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설이라는 밴드의 구지하철이라는 곡 추천하겠습니다. 구지하철? 옛날 지하철? 구가 그 숫자 숫자 구. 9. 아, 우리 두 분이 다 숫자를 좋아하시군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숫자 9 지하철 9호선? 저도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9호선이란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무슨 노래인데요, 그게? 이게 노래 내용이 지하철에서 이제 되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음, 거기서 막 끼어서 이제 되게 고통받는 그런 스토리의 노래입니다. 서민들의 일상을. 그래요. 자, 노래 저도 궁금합니다.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지금 우리 세 분의 기자님과 편집장 그리고 우리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이음 생소한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상당히 생소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아마 청취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언급은 했어요. 처음에 어느 지역에서 출발이 됐는지. 자, 우리 장효주 편집장님 이음이라는 이 언론이 주로 지역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저희는 이제 성북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성북구의 특징은 되게 산이 많고 재개발이 활발히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중과 남중이 많아서 공학이 별로 없는 학교에서 그런 젠더 이슈들을 중심으로 또 취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들이 오래된 학교들이 많은가요? 네. 보통 한 60년, 80년 된 학교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토끼풀은 은평구에서 시작됐죠. 그 은평구 유명했죠. 그것 때문에 한때. 그 지금은 뭐 좀 지역이 확장됐나요? 지역이 확장됐죠. 이제 저희는 원래는 은평구 이슈들을 많이 다뤘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 전체도 확장을 시켜서 서울 전체 이슈들 다 다루고 있어요. 더 이상 은평구가 품기에는 너무 커졌습니다. 이제. 저도 은평구 사람이다 보니까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계속해서 독립언론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굳이 독립언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이제 어떤 남의 간섭이나 이제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네, 언론 안에 어떤 어른 한 명도 없거든요. 모두가 다 청소년이고 편집장 뭐 이제 발행인 전부 다 이제 청소년인 거죠. 그러면 이음도 비슷한 구성인가요? 네, 저희도 기자 전원 다 청소년이고 이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 기자님들이 있고 조판부터 취재 작성 뭐 발로 뛰는 취재 이런 것도 다 청소년 기자님들. 10대 청소년들이 사실 시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시간을 내고 이게 어떻게 이제 보통 이제 발행 시기는 어느 정도 돼요?
토끼푸드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상당히 벅찰 텐데. 이음은 저희는 이제 기자님들이 토끼풀에 비해서는 수가 적어요. 그래서 개간지로 이제 1년에 4번 개간지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발행을 하고 있고 방학 때 주로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여러 학교 저기 그 학교 안에서가 아니라 그럼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차이가 뭘까요? 토끼푸드는 지금 학교 안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밖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교 안에서 하는 건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이제 학생 목소리를 좀 반영하게 되고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기후동행 카드 관련해서 보도했던 게 청소년 혜택이 없고 청년이나 이제 어른들의 혜택만 있는 상황이었어서 저희가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게 반영이 돼서 청소년 혜택이 새로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그러면 저기 이음도 비슷한 어떤 그런 형태인가요? 저희는 아예 학교 밖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토끼풀의 케이스가 원래 학교 안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온 케이스잖아요. 저희는 그런 이슈에 휘말리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검열 없이 아예 네, 바깥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고 싶어서 아예 밖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계기가 된 건 누가 시작을 했을까요? 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 이제 토끼푸드는 창간할 때 딱히 큰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그냥 이제 학교 이슈들 좀 담자 하고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저희를 쫓아내 버리니까 아, 그래서 커진 거다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사회 이슈들을 다룬 거죠. 토끼풀 이름도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디제이님? 아, 토끼풀 진짜 어떤 건가요? 정말- 게임에서 나왔다 그러던데. 네, 맞아요. 네, 예상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음. 젤다의 전설이라는 게임에 토끼풀 신문이 있습니다. 아, 거기서 거기 그냥 그 안에 또 토끼풀 신문이라는 게 있다고요? 네, 그 철자 완전히 똑같이 그냥 베껴 온 거죠. 아, 그래요. 이건 뭐 이름도 상당히 저기 그 이름의 유래도 청소년 답네요. 이음도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이음은 그냥 처음부터 각을 잡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음. 그냥 청소년들의 시상과 세상을 잇겠다라는 포부로 모여서 이음 있다. 이음. 그 있다에서 나온 네네. 그 이음의 뜻으로 되어 있군요. 이음이 창간할 때 토끼풀에서 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네, 그렇겠죠, 뭐 아무래도 서로가 도와주고 이젠 또 서로가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이고 참 너무나도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연대라는 것도 생각이 되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어떤 기획을 하고 그랬을 때 말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그러한 것도 좀 있겠다 싶네요.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 또 어느 지역에서 독립 언론이 또 이렇게 싹이 트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네요. 차원 기자님 저기 그 오늘 오신 서부건 그다음에 장효주 이 두 분은 학생이기 이전에 기자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 또 교육계가 이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 같은 기자로 보면 되고요. 그 본인들이 하는 활동의 그 역량만큼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저보다 이 둘이 더 잘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진짜로 이 둘이 저보다 더 바라보는 시각이나 뭐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토끼풀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성호나 서창일 뭐 준수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활동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세상이 청소년이라는 그 틀에 가두지 말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헌법 재판관들, 그 다음에 또 사회 어른들 또는요 심지어는 이제 또래 친구들 우리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 또는 언론의 자유가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 좀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해줄까요? 아니면 재판관님들한테도 이렇게 좀 들려주시든가. 한국 언론 자유 지수가 굉장히 낮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청소년 언론이 계속 생기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 언론이 지금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바뀐 것도 많고 하고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 되면 좋겠네요 인용이. 긍정적으로 좀 네.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네. 어때서요? 청소년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고 청소년의 시각이 이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유효한 관점으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청소년을 뭔가 학생이나 어린 새싹들 이런 틀 안에 가두지 말고 지금 현재를 살고 오늘을 사는 시민으로서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멋집니다. 기자회견에서 문성호 편집장이 한 또 멋진 말이 우리 계엄령 때 포고령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포고령이 이제 언론 출판 이런 것들 못하게 한 건데 청소년들에게는 365일 24시간 계엄 상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했는데 참 해결이 빨리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왜 이 족쇄를 채우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저도 상당히 생소했거든요. 이 언론 청소년들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자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건가?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기성세대들 어른들은 잘 모르실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하여튼 이 두 분이 그 언론이 토끼풀하고 이음이 일단 돌을 던졌어요. 우리 사회에다가 돌을 던졌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 돌을 던지면 그렇잖아요. 파문이 일어나잖아요. 파문이 호수 전역으로 쫙 퍼져나갈 것 같은데 파문이 번져나가길 바라면서 우리가 이제 노래 한 곡씩 더 추천해 주셔야죠. 나상현 씨 밴드의 찰란이라는 곡을 추천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가사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함께 헤쳐나가자. 그곳에는 우리 찬란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희망찬 내용의 곡인데요. 뭐 이 곡처럼 저희가 지금 뭐 우편료 감세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만 원중이도 못 가고요.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헌법 소원이 인용이 돼서 찬란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러티브 좋네요. 그러니까요. 서부관님은 어떤 곡을 추천? 저는 이제 언니네 이발관의 인생은 금물이라는 곡을 추천하겠습니다. 인생은 금물. 금. 네. 금물.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인생은 누군가에게 별이 되어주러 떠나는 여행이다. 약간 이런 느낌의. 자, 이제 오늘 57분간의 대담을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새로운 사실을 참 많이 깨닫게 됐고요. 우리 청취자님들도 아마 새로운 사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 세 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남기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원 기자님부터. 네, 저는 뭐 매주 나오고 있으니까 할 건 없고요. 토끼풀 이은 교육 언론창 요 새 매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서부건 기자님. 오늘 한번 토끼풀 사이트 들어가셔서 기사 여러 개 보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토끼풀 들어가고 또 이음도 들어가야 되겠죠. 네네. 네네. 자, 그다음에 장효주 편집장님. 네, 이음 매 계절마다 신문도 발행하고 사이트에 기사도 주기적으로 올라오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뭐 이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신문 받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CMS 정기 후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만들어가지고 그걸 빨리 만들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택으로 신문 배달도 하고 하면은 토끼풀은 사이트에서 지금 가능. 네, 토끼풀은 지금 후원만 해주시면 단기 후원이어도 다 드리고요. 심지어 이제 청소년들은 무료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담 방송은 말 그대로 청소년 언론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봤던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서부건 기자님의 그 현장성, 장효주 편집장님의 뭐 연대 의식에서부터 모든 틀을 깨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 뭐 차원 기자님이야 뭐 우리가 매주 만나지만 오늘 또 새삼 느끼네요. 아주 전문적인 그러한 분석. 정말 57분이 짧게 느껴졌던 그러한 건데 무엇보다도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시각이 어떤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도 분명한 것은 한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우리 사회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그들의 문장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거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실의 조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토끼풀, 이음, 기자와 편집장. 그들이 보여주는 행보는 우리 사회의 언론 지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이 추천한 곡 중에서 언니네 이발관 인생은 금물 들으셨고요. 나상현 씨 밴드의 찰란 마지막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